자동차가 평평한 길 위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80km/h의 속력을 달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질량 중심 속도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바퀴의 지름이 66cm이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관점, 승객의 관점에서 각 바퀴의 중심 꼭대기 바닥에서의 속도를 단위 벡터로 표기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 바퀴의 중심 꼭대기 바닥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길 위에서 서 있는 관측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바퀴의 중심 꼭대기 바닥의 속도, 그리고 바퀴의 중심 꼭대기 바닥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 문제는 뭐예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운동이겠죠.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있고요. 얘가 뭐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요만큼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점이 요 점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이라고 본다면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세타만큼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L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L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본다면 R 세타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질량 중심 속도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 속도는 뭐분의 뭡니까? 그쵸. 여기서는 아주 짧은 D세타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라고 본다면 DL이라고 볼까요? 다시 DL이라고 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DL이면 여기는 D세타겠다. 그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RD세타이겠다. 그죠? RD세타일 거예요.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DT분의 DL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얘는 R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R 오메가 T는 뭡니까? 그죠? 접선 방향의 속도예요. 이 말은 질량 중심의 속도와 접선 방향의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A입니다. 첫 번째 관점, 요 관점을 좀 표현해 보면, 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승객의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는 그냥 같은 병진 운동을 하잖아요. 질량 중심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상대적인 속도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한마디로 순수한 회전 운동으로 보이겠죠. 바퀴가 순수한 회전 운동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A입니다. A. 아마도 우리는 저기부터 구해야겠죠. 질량 중심 속도부터 구해야겠다. 그지? 그럼 먼저 질량 중심 속도는 뭡니까? 80km/h니까 그래서 80 곱하기 얼마입니까? 10의 세제곱을 3600초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죠? 그쵸. 36분의 800m/s니까 얘 먼저 계산해주면 800을 36으로 나눠주니까 22.2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는 22.초당 22.22m를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표면에서 바라만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33cm잖아요. 33cm니까 얘는 0.33m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A. 우리가 중심에서의 속도는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는 같이 질량 중심 속도겠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회전 운동의 속도만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의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B는 우리가 꼭대기에서는 그쵸. 이 꼭대기에서는 VCOM 그대로 가겠죠. VCOMT니까 22.22에 X 햇 이렇게 될 거고, C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바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거니까 마이너스 VCOM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22.22 X 햇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는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중심에서의 가속도,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중심에서의 가속도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죠? 이 꼭대기에서의 가속도는
우리가 얘는 지금 뭐냐면 토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0이지만 얘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 방향의 가속도는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구심력의 크기를 굳이 표현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R분의 V의 제곱인가요? 그죠? R분의 대문자 R분의 V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0.33분의 22.22의 제곱 요거를 계산해 줘야겠다. 그지? 그럼 22.22의 제곱을 해주고 나누기 0.33을 해주면 1.49 곱하기 10의 세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구심력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얘는 E도 마찬가지겠지만 꼭대기나 뭐 위쪽이나 E하고 F가 다 똑같을 거예요. 가속도 어차피 크기니까. 그렇죠? E하고 F는 똑같이 1.49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가속도의 크기를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풀어볼게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의 관측자에서 보면은 뭡니까? 회전과 병진이 공존하겠죠. 회전과 병진이 공존할 거야. 그지? 그렇다면 이 G인가요? 중심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얘는 VCOM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22.22x 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꼭대기는 그것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회전 운동도 오른쪽 방향, 그리고 병진 운동도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따라서 그때의 속도는 뭐죠? EVCOM이겠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4.44의 x 해실 거예요. H 그리고 G는 HI인가요? 미안합니다.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병진 운동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회전 운동은 왼쪽으로 가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닥의 속도는 0이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J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그렇죠. 중심은 0일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KL은 똑같을 거예요. 꼭대기나 바닥에서나 어차피 여기서는 구심력은 그대로 작용을 할 거니까 구심력은 작용을 하니까 그때 이 R은 크기는 마찬가지로 1.49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당연히 어느 방향이겠어요? 그렇죠. 그 중심 방향이 되겠죠. 질량 중심, 바퀴의 질량 중심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1번 풀이 마칠게요.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퀴의 지름이 70cm래요. 그렇다면 바퀴의 반지름은 35cm니까 0.35m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자동차의 지금 속도가 초기 속력이 시간당 80km를 간다고 하네요. 이건 지면에 대한 속도예요. 우리가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가 되냐면 22.22m/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라고 볼게요.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었습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라면 뭐가 되죠? 그쵸?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랑 같습니까? 그쵸? R 오메가 T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의 속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입니다. 지금 초기 질량 중심의 속도가 22.22m/s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 T 초기 각속력은 오메가 T 초기 각속력은 뭐가 됩니까? 그쵸? R분의 VCO M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각속력은 뭐가 되죠? 그쵸? 0.35분의 22.22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22.22 나누기 0.35 이렇게 되니까 63.49입니다. 그러니까 63.49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초기 각속력이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초기 각속력이에요. 초기 각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B입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30바퀴 회전하는 동안 등 가속도로 멈춘다면 바퀴의 각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냐.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 식을 한번 또 이용해 볼게요. 요 식을 이용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 보면, 즉 질량 중심 가속도는 dt분의 d의 질량 중심의 속도일 거예요. 그죠? 얘 미분한다면 결국에는 알파 t가 되잖아. 그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렇다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자동차가 30바퀴 회전한대. 30바퀴 회전한다는 거는, 즉 30바퀴는 몇 라디안입니까? 그렇죠? 한 바퀴는 2파이니까 30바퀴는 60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60바퀴 라디안.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알파 t를 구하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알파 s는, 즉 이 알파의 델타 세타는 나중 속도 제곱 초기 속도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는 뭡니까? 그쵸? 2 곱하기 60바퀴도의 60파이 라디안 분의 초기 나중 각속도는 0이고 0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각속도가 얼마 나왔어? 그쵸? 63.49가 돼야지.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이거는 뭡니까? 63.49 얘 제곱을 해주고요. 얘 나누기 이 120이겠다. 120파이 120 가로를 칠게, 혹시 모르니까 120 파이 이렇게 나눠주면 10.69예요. 9 라디안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알파 값은. 그렇죠? 이게 등각 가속도일 거예요. 그지? 그러면 감속하는 도중에 자동차는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러면 우리는 저기를 알 수 있죠. 질량 중심 가속도를 그냥 A라고 놓겠습니다. A는 R 알파 T잖아. 그럼 R이 지금 얼마냐면 0. 얼마입니까? 35 곱하기 마이너스 10.69예요. 그지? 그러면은 10.69 곱하기 0.35인가요? 0.35 요거 해주면 3.74라는 거야. 즉 마이너스 3.74 미터 퍼 세크의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거의 됐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동하는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뭐 S라고 보면 우리 이거 이용하면 돼요. 따라서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초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의 이동 거리는 뭐가 되죠? 지울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74분의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도가 아까 얼마 나왔어? 22.22의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22.2의 제곱을 나누기 가로 열고 2 곱하기 3.74죠.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몇 미터? 65.97 미터를 이동했다가 이 자동차는 멈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이번 풀이 마칠게요.